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성권 혼술 10월 23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에서 사법리스크에 쌓여있는 사람은 이재명뿐이 아니라 송영길, 전직 대통령 송영길도 있죠. 송영길의 돈봉투 사건, 이것도 현역 국회의원들 한 20명이 연루돼서 돈봉투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큰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사안인데 지금 잠복해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이 사건이 또 크게 다시 불거질 수가 있죠. 20명에 대한 소환이 시작이 되면. 자,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된 것은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에서 시작이 비롯이 됐습니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방송에서 계속 틀었죠. 그 이정건과 이성만 또 윤관석 강래구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돈봉투를 만들어서 돌리는 그 과정들 쌩쌩하고 리얼하게 나왔죠. 자, 송영길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송영길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일단은 이 증거로서의 그것을 인정을 하는가, 불법이 있는 것 아닌가, 그 녹음 파일에 대해서. 그래서 아예 녹음 파일이 불법으로 검찰이 그것을 가지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인의 변호사라서. 이 녹음 파일은 이정건 씨 휴대전화가 여러 대 있는데 그 안에 한 3만 개의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죠. 그 중에서 하나, 이정건 씨가 다른 사업자 박모 씨에게서 이 돈을 수수를 하는 그 과정을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 녹음 파일을 확보를 했고, 그것을 듣다가 보니까 이 돈봉투가 나와서 수사를 확대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송영길은 이것은 일종의 별건 수사,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다. 이 녹음 파일은 그렇게 주장을 해왔죠. 자, 그런데, 원래 이 송영길과 이정건 두 사람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멘토라고도 할 수 있죠. 송영길이 이정건이 서초에서 뭐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구청장도 출마하고 막 했을 때 서울 서초에서 인천 계양에 있던 송영길 대표가 자주 와서 송영길의 행사에 참석도 하고, 그래서 일종의 이 정치적 멘토, 관계와 비슷하고 그냥 오빠라고 이렇게 또 호칭을 하는데, 뭐 사실 뭐 나이는 이 송영길이 한두 살 적을 겁니다, 아마.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아주 그 친숙한 관계인데, 이정건의 입이 중요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정건 씨가 본인이 녹음한 녹음 파일을 이 돈봉투 수사에 검찰이 쓰도록 허락을 했느냐, 허락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송영길의 운명이 막 좌우되는 상황이었죠. 송영길이 계속 증거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송영길이 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영길이 아니고 이정건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녹음 파일 내가 다 쓰라고 검찰에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만 개나 되는 파일인데 검찰 수사에 필요하면 다 쓰라고 했다. 법정에서 그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법정 정언은 상당히 중요하죠. 정인 선서까지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정건 사무부총장이 오늘 열린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살포 사건 재판에서 정인으로 나왔습니다. 정인으로 나와서 이정건 녹취록을 검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출마한 송영길이 그 송영길의 측근들이 야당 국회의원들, 지역 본부장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정황이 담긴 핵심적인 증거죠. 그것은 뭐 어떻게 부인도 못합니다. 그 녹음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송영길 쪽은 검찰이 녹취록을 그 이정건 씨 동의 없이 위법하게 수집했다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녹취록 주인인 이정건 씨가 오늘 정인으로 나와서 아니야, 그건 내가 검찰에 이미 제출한 것이야, 다 쓰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재판은 윤관석, 강래구, 박용수는 송영길 전 보좌관이죠. 이 돈봉투 재판에서 이 휴대전화 등을 검찰에 내가 이미 제출을 한 것이다, 이정건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면서
내가 어떤 사건에 한정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돈 받은 사건을 수사를 하는 데만 쓰라고 한정하지 않았다. 내 이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다 건네주면서. 그러니까 아무 때나 다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정근의 녹음 파일이 한 3만 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중에서 아주 일부입니다. 검찰은 돈봉투와 별개인 알선 수재 사건으로 이정근을 수사하다가 스마트폰에서 이정근 녹취록을 발견, 입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검찰이 법원에서 녹취록을 다른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느냐 이렇게 물으니 이정근 씨가 네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고 이 녹취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검찰이 뭔가 뭐 해유를 하는 거나 이런 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검찰이 휴대폰에 담긴 이 녹음 파일과 메시지 등을 강래구, 박용수, 윤관석 등 돈봉투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증거 능력이 불법적이라고 주장을 했느냐 이렇게 또 검찰이 물어도 이정근 씨는 그렇지 않다, 불법적이지 않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거죠. 송영길은 이렇게 되면 송영길 주장과 배치가 되는 것이, 송영길은 뭐 방송 같은 데 나와서 검찰이 이정근 녹취록을 얻으면 변호인과 피고인의 동의하에 참관하에 녹취가 추출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다. 그러면서 이것은 위법 수집 증거다. 그러므로 이것을 증거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정근 씨, 이 녹취록의 주인인 이정근 씨가 그렇지 않아. 이건 내가 다 쓰라고 준 거야. 나머지 3만 개 녹음 파일도 다 필요하면 검찰에 써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정근 씨는 지금 검찰에서 상당히 수사에 협조적이죠. 그래서 1심 재판에서 구형량보다, 구형량이 오히려 1심 판결보다 더 낮게 나오는, 그러니까 검찰이 더 낮게 잡아주는 그런 상황이 있을 정도로 검찰이 상당히 협조적인데 본인의 3만 개 녹음 파일 수사에 다 써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3만 개 돈봉투는 빙산의 일각이죠. 아직 메가톤급이 남아있다. 근데 워낙 요즘 민주당 주변을 수사하는 이런 수사 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잠복해 있는 거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녹음 파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녹음 파일도 녹음 파일이고 그전에 이정근 노트 이야기도 한참 나왔었죠. 이정근 노트. 이정근이 진술을 해서 다른 사람이 구술을 받아 쓴 노트. 그게 한참 나왔습니다. 이 박범계 당시 의원이 녹취록도 녹취록이지만은 이 노트가 더 걱정된다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그 녹취록에는 일부 보도가 됐죠. 이 친문, 친명, 계좌, 이 자금줄 같은 것이 막 설명이 됐었고, 뭐 7인의 이야기도 그때 나왔고, 또 문재인의 뭐 자금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제목을 해서 노트가 착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 그런 노트만 있고 다른 물증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지 않고 있지만 이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죠. 그 노트도 그대로 있고 녹음 파일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트에는 보면은 뭐 친명 7인의 이런 이야기도 있고 100억 원짜리 양도성 CD 30장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왔는데 아직 그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실명 국회의원도 5명이 그때 거론이 됐죠. 이원욱, 김병욱 이번에 대선 공작 관여한 김병욱, 설훈, 김영진, 고영진 자 이런 사람들도 그때 거론이 됐는데 지금은 좀 허지부지 된 상황이지만 이정근 씨가 오늘 재판에서 내 녹음 파일 마음대로 다 검찰의 수사에 필요하면 써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 노트도 검찰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정근 리스크가 지금은 잠복해 있지만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민주당의 또 다른 내관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오늘 재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